네, 안녕하세요. 수능사회문화를 강의하는 제인이가 좋아하게 될 사회탐구 김제니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2026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응시하느라 모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수능이 사실 끝난 분들보다는 본인의 앞으로의 수능을 준비하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이 수능 자체가 이제 사탐런 시대에 정말 보여주는 것이 많은 중요한 시험지였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지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분석 겸 한번 보시러 오셨어도 되게 볼만한 게 많은 시험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평부터 전문항 해설까지 빠르게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네, 먼저 총평을 보여드리자면은 현재 지금 1컷이 44에서 45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기존의 수능들에 비해서는 어려웠던 시험지가 맞고요. 그런데 조금 다른 느낌으로 어려워졌죠. 아마 풀 때 본인이 좀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채점했을 때 더 틀렸거나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사탐론 시대에 강조를 해왔던 거여서 채점했을 때 더 많이 틀릴 수도 있다. 그게 평가원 시험지일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되게 어려운 시험지였는데도 1컷이 뭐 44, 45로 이렇게 잡히는 이유는 사실 9평과 굉장히 비슷하긴 했습니다. 9평 때 여러분들을 굉장히 충격을 줬었어요. 많이 어렵게 내므로써. 그래서 9평에서의 굉장히 주었던 뭔가 어려운 고난도 포인트들이 거의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1컷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금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9평 이후에 솔직히 뭐 시중에 어려운 모의고사나 저도 되게 모의고사를 어렵게 만들었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풀어보면서 고난도에 되게 대비를 했었거나 아니면은 또 제가 강조했던 제시문 독해 얘 만만치 않을 거다. 여기에 훈련이 되었다면은 당황하지 않고 예상했던 시험지네 라고 푸셨어야 하고 조금 이런 부분들이 공부가 안 돼 있었다면은 좀 당황했을 수 있는 시험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평가원이 9평에서 정말 우리 어떻게 낼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게 정말 연계가 잘 된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 번 더 사회문화 수능이 남았는데 그때도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9평 때 예고한 새로운 느낌을 수능 때 정말 평가원스럽게 잘 문제를 바꾸는 이런 거를 내년에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제시문 독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답률 탑10을 가져왔을 때 1위는 역시나 복지제도였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사회학적 개념, 개수 세기 이게 이제 오답률이 높게 들어왔고 그리고 뭐 연구 제시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늘 나오는 도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제시문이 지금 굉장히 오답률이 많이 옛날보다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도표가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계속 점점 쉬워지고 있고 근데 우리가 변별을 위해서 조금 이제 도표의 난이도가 올라가긴 했지만 예전처럼 도표가 완전 킬러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런 시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당연히 이럴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1번부터 바로 전문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늘 나오는 자사 문제죠. 인간의 의지가 있냐 없냐. 그러면은 우리 세대 교체는 인간이 하지 않는 자연, 하지만 규명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사문, 그리고 원리 파악하는 것도 사람. 하지만 이런 변이는 자연현상. 그리고 이런 유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사문. 1번 불분명은 자연 아니고 자연은 분명. 사문은 가치 함축. 그 다음에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 그리고 자연은 보편성만 존재하기 때문에 답은 5번. 사문은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푸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치고도 굉장히 자사 문제가 좀 쉽게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2번. 이 경우는 생각보다 쉽게 나오긴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 너무 대놓고 들어갑니다. 개인의 활동에 사회가 깊숙이 자리한다. 처음부터 한번 우리가 낚이지 않기 위해 맥락을 읽어봐도 사회에 얼매여 있다, 얼매여 있다. 너무 실제론인 게 티가 나는 솔직히 제시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2번을 읽을 땐 되게 당황을 했어요. 올해 평가원 제시문 어렵게 낼 것처럼 해놓고 왜 이렇게 쉽게 냈지? 첫 장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불가항력, 개인이 저항할 수 없다, 실. 그리고 개인이 결정하는 건 명. 다시 사회가 중요하다, 실.
개인이 중요하다. 명 하면은 답이 2번으로 골라줬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네, 여기는 이제 물질 문화 뭐 이런 것들과 문화, 반문화, 하위문화 이런 것까지 합쳐진 유형이었는데 첫 번째, 제가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때도 유행어, 언어는 비물질 문화다. 이거 언어, 비물질 나왔고 제가 그리고 이제 강조를 했던 게 혹시 이 시험지를 보통 이제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다들 놀러 갔을 거 아니야. 내가 공부를 목적으로 이 시험지를 보고 있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스킬을 적으면서 풀이를 할 예정인데요. 선생님이 항상 수능 시즌에 강조를 했던 거는 밑줄 문제는 밑줄과 선지를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낫다. 하지만 밑줄이 없으면은 다 읽고 선지를 가는 게 나을 거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10초 만에 풀었습니다. 비물질 문화이자 맞았어요. 그럼 이 선지가 맞는 확률이 굉장히 커진 거잖아. 이 상황에서 토착어가 지역 문화인지 봤을 때 토착민들이 지역의 국가공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고유한 토착어를 계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 안에서 쓰는 지역 문화라는 게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 나오는 문제였었고 여러분은 조금 더 찝찝하거나 했으면은 끝까지 당연히 읽는 게 맞고요. 수능장에서는 1번을 고르고 넘어가는 게 베스트지만 우리는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2번부터 계속 봅시다. 그러면은 니은 국가공용어를 제정하는 게 문화지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전혀 아니죠. 문화지체라는 거는 우리 기술지체의 반대. 그러니까 비물질 문화가 느린 건데 이런 거는 뭐 전혀 아니고 그리고 지배집단에 저항하는 반문화에 해당하는가? 제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출제되는 포인트가 저항정신이 있어야만 반문화다라고 했는데 왜 보이죠? 저항정신이 전혀 없이 자기들끼리 쓰는 그냥 하위문화. 그리고 4번 토착어 보존 프로젝트라면은 문화의 획일화가 아니라 이런 하위 문화들을 지금 지키는 거기 때문에 획일화가 아니라 하위 문화가 많을수록 더 다양해지고 5번 하위 문화를 주류 문화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위 문화를 보존하겠다,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전혀 내용에 맞지 않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유형이에요. 6평과 9평 때 밑줄에 부각된 공유성 이런 속성을 묻는 게 나왔었고 그렇다면 제가 수능은 어떠냐? 무조건 문장이나 제시문 주고 나타난 거 찾으라 라고 할 거라고 강조를 많이 했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갑국에서 이런 게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여기고 무조건 공유성 하나 나오고 최근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옛날에 비해서 바뀐 거 무조건 변동성 적고 자, 그리고 1국에서 일반 자동차만 운행되고 있는데 기능이 장착된 우리 쌤이 이거 자전거를 예시로 들면서 얘기해줬죠. 하나의 종류가 뭔가 추가되면서 풍부해지는 거는 축적성이고 그리고 최근에 역시나 대체 이런 거 싹 다 변동성 그리고 마지막 병국에서는 목욕할 때 사우나 즐기는 게 보편적 공유성 하나 나오고 근데 이런 사우나 이런 것들은 개인주의 성향이라는 아예 다른 것과 묶어버린 여기서 총체성이 나옵니다. 그럼 변 AA 그리고 하나 남은 B가 공유성 가져가고 자 그러면 남은 축적성이 D 총체성이 C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기억, 문화를 구성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총체성인데 A 아니었고 그리고 니은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은 공유성은 현재 B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C, 디귿, 문화 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등장하고 사라지고 생성, 소멸 이런 거는 싹 다 변동성. 우리 변동성 C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리을, 전승되면서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는 게 이 축적성의 포인트. 축적성이 우리 지금 D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답은 리을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할 때 조금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이게 제시문 안에 2개씩 있다라고 이 A, B, C, D를 준 게 문제 난이도를 살짝 낮춘 포인트입니다. 내년에 혹시나 평가원이 이 유형을 조금 더 어렵게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지우고 알파벳을 주지 않고 나타난 걸 다 찾아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내년 수능을 응시하는 분들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5번, 우리 오답률 3위였던 연구제시문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틀렸나라고 하고 봤을 때 뭔가 한 번 페이크를 주는 것 같다가 또 페이크를 꺾어버리는 그런 유형이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원에서는 잘 물어본 적이 없던 기출문제긴 했어요. 하지만 이거 선생님이랑 썸머 때 다지선다 때 했던 내용이죠. 이것도 올해 나올 수 있다라고 쌤이 굉장히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연구작업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친구관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뭐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월요가설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A기관이 공개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자료에서 나오자마자 약간 문헌 연구 2차 자료 느낌이 나는데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과 게임 의존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이게 우리가 지금 2차 자료인지 1차 자료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가져와서 본인이 뭔가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돼 있는 걸 이 사람은 다시 추출해서 분석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2차 자료. 왜냐면 본인이 최초로 이거를 측정해서 수집한 게 아닙니다. 돼 있는 거를 추출한 것뿐이고, 그래서 분석 결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 정도가 청소년 게임 의존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해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그러면은 긍정적인 인식, 친구와의 긍정적인 인식 정도가 게임 의존 정도를 낮춘다라고 결론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다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1차 자료라는 건 날아간 상황에서 니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게임 의존도가 높을 것이다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쌤이 썸머 때 강조했던 내용이 뭐야? 우리가 가설이 없으면은 기각인지 수용인지 알 수 없다라고 했고요. 기각, 수용 알 수 없음. 에세이 파이널 모의고사 때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요소이잖아. 그래서 가설이 없다면은 기각인지 수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결론이 저렇게 나와서 아, 내가 틀렸네 라고 하면서 연구를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 경우의 수가 굉장히 열려있는 제시문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게임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 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결국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게임 과의존, 의존을 낮추는 이런 거에 지금 필요하다가 들어갈 수 있죠. 연구 결과랑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되는 1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 이거를 냈다는 거는 내년에 조금 더 혹시나 이 부분들을 디벨롭하면은 좀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6평을 보고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을 혹시 조금이라도 건들면은 내년 수능에 이게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제가 강조를 했죠. 수능 때. 우리 수능 때는 총비상이 선지 한두 개 정도 나온다라고 했잖아. 나왔을 때 당황하면 안 되죠. 관점, 총비상 중에 동물의 피 이런 거 했을 때 갑국과 을국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무조건 비교론적. 자, 그럼 1번. 서로 다른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게 비교론적 맞습니다. 갑국, 을국 비교하고 있잖아. 그래서 답이 1번. 너무 깔끔하게 나와야 되고 총비상 중에 2번은 총선지. 마저 풀어보자면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식문화를 미개하다고 보는 자문화, 그리고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보는 게 상대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자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거 사대주의인데 여기 안 나왔고,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보존, 다양성에 기여합니다. 기여, 비판 아니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가 아니라 둘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답이 굉장히 깔끔하게 1번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평가원이 이것도 보면은 확실하게 의도가 보여요. 너네 혹시 총비상 요즘 안 나온다고 공부 안 한 거 아니야? 그럴까봐 1번 아니면 2번 중에서 헷갈리게라도 낸 것을 보았을 때 내년에 총비상이 조금 더 어렵게 부활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도 지금 한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아, 이거를 선생님이 너무 똑같이 예측을 해버렸잖아. 이 뭐야, 이거. 이거 골반 댄스잖아. 우리 골반이 멈추지 않아. 이거 뭔지 알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파이널 모의고사 때 수강후기에 있더라고. 내가 이거를 이제 애들 보고 재밌게 풀라고 파이널 모의고사에 넣었어. 근데 그 골반 댄스가 이렇게 유행하는 이 과정과 그 안에서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간접 전파가 되고 이거를 통해서 막 뭘 만들고 음원 시장을 장악한 게 문화 동화가 아니라 병존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었는데 똑같이 나와버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애니메이션으로 바꾼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지금 땡땡이라는 게 있고 갑국의 일부 젊은이들이 즐겨온 아이돌 음악이 제가 이 부분 더 강조했죠. 즐겨온.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번 향유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랑 저거는 다른 문화 요소로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끊어서 볼 수 있다는 뜻이고, 자, 일국의 아이돌 음악에 갑국의 대중음악의 색깔이 입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쌤이 이거는 선지를 보고 기준을 정리하자고 했잖아. 자, 갑국에는 대중음악이 원래 있고 기존에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아이돌 음악. 이게 을국에서 어떻게 넘어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넘어온 게 있었는데, 그럼 이까지는 지금 문화 병존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색깔이 입혀서 갑국에서 창작된 작품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즐겨온이면은 이 요소가 이제 한번 변형되어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땡땡이 따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융합. 이게 헷갈리려나? 을국, 병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새로운 음악 형식이 나타났고 한 번 더 문화 융합이라고 제대로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 요소가 있었으니까 자극 전파 절대 안 되고 각국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땡땡을 수출했고 을국이랑 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을국에 이런 것도 있으면 적어주면 좋고 아이돌 음악에다가 땡땡이 간접으로 넘어오고 병국도 땡땡이 간접으로 넘어오죠. 자, 이후에 이 아이돌 음악이 병국의 음원 시장을 장악해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음악 장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라고 했을 때 쌤이 보이면 바로 적으라고 했잖아. 이런 거 장악한 게 다른 음악을 다 소멸시킨 건 아니니까 동화가 아니라 음악 장르 중 하나라는 거는 병존으로 추론해야 된다. 그래서 을국의 이 아이돌 음악이 병존 아이돌 음악 그래서 병존이 되었고 답이 2번만 됩니다. 자극전파 지금 나타난 적 없고 그 다음에 문화융합 없고 직접 전파니요 간접 전파 문화동화도 나타난 적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사실 6평, 9평에 비해서 되게 조금 무게를 뺐죠. 이거를 아마 좀 더 어렵게 할 수 있었는데 무게를 뺀 이유는 내년에 써먹으려고. 왜냐면 올해 킬러가 이미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음원 시장 장악한 거. 우리 9평 때 나왔잖아.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문화 동화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화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소멸되었는지 보는 거 포인트를 연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유형 자체도 굉장히 반영이 되었고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8번 8번이 오답률 2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1번 선지부터 띠용하다 넘어갔는데 일단 4, 5번 중에 답이 있으니까 1번을 패스하긴 했어. 그런데 되게 찝찝해 하더라고. 너무 명확하게 A대학교 26학번 예비대학생이 된 걸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 합격했기 때문에 예비대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대학생이나 예비대학생이나 본인이 노력해서 성취한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의도가 뭐야? 평가원이. 야, 너네 노력했구나. 고생했다. 그 대학생이라는 지위를 성취했구나. 이런 축하한다는 약간 그런 의미 아니겠어? 그래서 기억도 당연히 성취지고 교환학생도 당연히 성취지고 자, 그래서 지위라는 거는 파이널 때도 강조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부정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여기 학교에 입학해서 예비대학생인데 어쩔 거야. 그래서 지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에서 역할 갈등과 얘기사회화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일단은 패스라고요.
수험장에서. 왜냐하면 쌤이 이것도 강조를 했는데 이런 독해적 요소가 걸리는 사회화가 나타난, 갈등이 나타나 이런 거 다 패스를 하라고 했었어. 자, 그래서 바로 적혀있는 정말 객관적이기 때문에 바로 보면 됩니다. 자, 갑 거 바로 볼게. 갑의 메모지에 적혀있는 이게 메모지잖아. 메모지를 통째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공식 조직의 개수. 일단은 다 물어볼 거니까 찾아. 요렇게. 왜냐면 우리가 일단은 구모 때 신문이 사회화 기간이라는 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조금만 더 수특이나 이런 거 보고 갔으면은 조금만 공부를 했으면 잡지 정도는 찾았어야 돼. 자, 그래서 비공식 조직의 개수가 지금 여기 학관의 재활봉사 소모임밖에 없어. 자, 그리고 을 거 보러 갑시다. 기후 관련 환경단체, 그리고 가족, 그리고 대학원, 대기업, 의뢰 전자공학과. 자, 그러면은 1차 집단은 가족. 이라서 한 개 많다가 아니고 같고, 그 다음에 4번 의뢰 메모지에 적혀있는 공식적 사회기관은 뭐 있냐? 대학원과 전자공학과도 당연히 공식적 사회기관이죠. 2개. 자, 그럼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환경단체 말고는 자결이 없습니다. 1개. 깔끔하게 넘어갔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의뢰 병의 메모지에 적혀있는 이익사회의 개수는 이익사회의 개수, 병을 이제 해야겠죠? 이런 것도 물어볼 때마다 하면 돼. 병을 미리 해두진 말고. 그래서 병의 메모지, 인권 관련 연구소. 그 다음에 사회학과, 얘는 작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익사회는 군대, 그리고 연구소, 사회학과 3개. 자, 그 다음에 갑의 메모지에 적혀있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의 개수는 작지? 이거 3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야. 이 문제는 평가원이 정말 명확하게 여기 적혀 있는 걸 셌을 때 답이 5번으로 나오고 안 세면 4번으로 나오도록 정확하게 설계를 한 겁니다. 평가원의 여러분들이 의도를 알았어야 이 문제를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쌤이 이거를 이제 파이널 때 강조를 한 이유는 구모 때 제목이 있는 제시문이 나왔었는데 걔를 건들지가 않았죠. 그래 구모 때 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냐? 구모 때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제목이 굳이 있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서 그때 이제 변형 모의고사에서도 이거 수능 때는 제목이나 이런 짜투리에서 물어볼 거다라고 했었고, 사실 작년 수능에도 이거 틀린 사람은 기출문제를 보면은 작년 수능에도 똑같은 로직으로 선배들이 74%나 틀렸었는데 또 똑같이 오답률을 기록했죠. 평가원이 그래서 뭐라 생각하겠어? 작년에 냈던 거 똑같이 내니까 또 틀리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 자, 그래서 8번 이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발표형 나오면 무조건 발표한 거 다 적고 교사 거 마지막에 비교하라고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갑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A도 이거 목표와 제도적 수단은 버튼이야. A도 버튼, B도 버튼. 이렇게 했을 때 A가 사이버 사기를 저지른 거, A 버튼 사례. 그 다음에 B는 비난을 받고 나서, 규정받고 나서 일탈을 저지르는 낙인 이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을 거 가볼게. 을은 C와 D는 모두 일탈행동 자체보다 일탈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뭐야? 낙인 이론 선지죠. 자, C 낙, D 낙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C의 법 규정의 미비라는 건 디르캠입니다. 자, 그래서 C의 사례로 디르캠 발표하고 D의 사례로 친구들과 어울려 배운 거, 차교를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교사 거 보면서 연결만 해주라고 했잖아. 자, 갑과 을은 모두 자신에게 배정된 일탈이란 이론 중 하나에서 맞는 특징만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동그라미 한 개 있고 이 중에 동그라미 한 개 있다는 건데 안 보이면 일단 넘기고, 자, 그래서 발표한 사례 4개 중에는 D만 맞습니다. 이 쌤이 항상 한 개짜리 먼저 떨어져 나오는 걸 사실 보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맞다는 거는 사례는 나머지가 다 틀렸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얘 날라가야겠죠. 왜냐면은 A는 버튼이 아니라고 사례에서 나오니까 자, B가 버튼인 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가 차교기 때문에 D는 낙인일 수 없어. 그러면은
사례 중에 무조건 2개 중에 하나는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C는 낙인이 돼서 그러면 우리 끝났죠. B 뭐 C 낙 D차 나왔을 때 A가 자연스럽게 디귿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풀이를 위해서 말을 이렇게 하면 적어서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8줄 적고 5만 그렸으면은 XXX 이렇게 해서 바로 결론이 나왔을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발표 나온 거는 무조건 알파벳 사례 적고 교사 거 코멘트랑 연결짓기. 자, 그래서 1번 A와 달리 C는 디귿캠 선지인데 C가 디귿캠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정상 집단과의 교류는 차교인데 A가 차교가 아닙니다. 차별적 사회적 제재는 왜 나한테만 뭐라 하냐. 낙인인데 D가 낙인이 아니고. 자, 그 다음 일탈 행동의 대책으로 제도화된 B 버튼. 답이 4번으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ABC와 달리 D는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D 낙인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4번. 자, 그 다음에 10번. 우리가 10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9평 때 우리 9칸짜리 그리기를 냈었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계 스타일을 한번 보자면은 상중하 이렇게 9평 때 그리는 걸 출제하고 나서 이걸 이제 더 복잡하게 그리기로 한번 더 출제할 거냐 아니면은 그림 해석 중에 쌤이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림 해석으로 틀었어요. 사실 9평이 이미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할 건 없었어. 그래서 9평 때 쌤이 볼 때는 어떻게 내면은 올해 이 사탐론 시대의 변별이 될까라는 걸 간을 한번 보기 위해서 엄청 어렵게 낸 거야. 그리고 생각보다 43점 변별이 잘 되니까 얘네 어차피 제시문만으로도 변별이 되는군. 도표 이렇게 낼 필요 없군. 이라고 해서 10번에서는 힘을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항상 강조를 했던 게 이게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얘들아. 항상 그 표현 강조자. 뭐에서는 상승이동이 일어날 수 없다. 뭐에서는 하강이동이 일어날 수 없다. 그거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비어있는 이 회색 칸이 세대 간 상승이동이라는 건데 그럼 자녀는 올라온 애들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쌤은 일단 여기가 상중 애들이란 뜻이잖아. 자, 그리고 그럼 여기는 한 번 올라왔을 때 가능한 애들이 있고 반대로 여기 C가 제일 중요하죠. C는 상. 왜냐하면은 상승이동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잖아. 더 이상 상승이동이 일어날 수 없다. 이미 부모가 상층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가 상인 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 2칸 다 갈 수 있는 게 얘가 지금 중층 이게 그럼 확정이 됐으니까 중층, 하층 그래도 중층, 하층 이렇게 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역시 이제 을곡도 이 땡땡이가 하강이동이다라고 했는데 이가 지금 2칸 둘 다 내려올 수 있는 애들이니까 여기에 지금 중하가 있다라는 뜻인데 사실 그냥 이걸 보면 되죠. 부모 중에 하강이동이 나타날 수 없는 애들은 하층. 왜냐? 부모가 이미 하층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더 하층을 물려줄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그럼 이가 지금 하층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중층이어야 되니까 이게 중 가져가고 얘가 상 가져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중하상, 을국은 상하중 이렇게 해석하고 가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9평에서 뭐 이런 거에서 연기한 게 뭐냐? 상승이동, 하강이동이 나타날 수 없는 계층을 이용해서 빨리 푸는 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국에서는 계층 대물림 비율이라고 했을 때 세대 간 이동 비율보다 높은가? 선생님이 지금 까먹기 전에 돌아가서 다시 표시해두고 중하상 이게 뭐였지? 이게 이거였나? 각국에서 계층 대물림 비율은 1차 이렇게 일자 대각선 세면은 40명 나오고 무조건 이동은 100배기 일치 60이니까 이쪽이 더 커서 탈락. 니은 세대 간 상승이동 비율과 하강이동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돼 있는데 하강이동은 땡땡이잖아. 땡땡이를 세보러 갈게요. 땡땡이 세보러 가려고 했는데 맞네. 이 숫자가 또 이게 할 게 있었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이 강조한 거 기억나지요? 계층 구조부터 빠르게 볼 수 있는 거 치우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갑국이 모래시계형인가? 자, 상, 중, 하, 맞아. 그리고 을국에서
상, 중, 하, 피라미드. 답이 3번. 그래서 기억나죠? 일단 이걸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 먼저 보고 사실 이걸로 갔었어도 되는데, 니은과 디귿 선지가 조금이라도 오래 걸리는데, 리을 선지 정말 빠르게 판별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항상 이 꼭 기억하고요. 계층 선지 먼저. 다들 수능에서 써먹었겠지? 계층 선지 먼저 봐라 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답은 3번이고 3번 한번 볼까? 을국에서 세대 간 어쨌든 하강이동 비율. 우리가 이걸 구하기 귀찮아서 지금 요걸 떠올렸죠. 자, 그래서 다시 가서 을국의 하강이동 비율을 보자면은 여기가 지금 30인데 이미 30이 꽉 찼고, 그러면은 여기가 5여야 5, 5, 10이 채워지고 40이니까 20 됩니다. 그럼 하강이동은 25고, 대신에 여기서 상승이동 찾아서 하지 말고 쌤이 항상 뭐라 그랬냐. 상승 이런 게 찾기 오래 걸리면은 일치를 무조건 생각해라. 그래서 40과 지금 50. 그래서 상승이동은 3개 다 합쳐서 100 돼야 되니까 25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25, 25로 동일하다. 라는 거고, 이 스킬 또 바로바로 써야 되고, 자, 그리고 디귿 부모 세대 중층의 경우 이동 비율이 갑국이 을국보다 낮은가. 자, 이제 중층만 보면 돼. 자, 그러면은 20분에 이게 중하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빈칸을 안 채우고 왔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면은 25니까 여기 20 필요하고, 누리담 40이니까 10 더 필요하고, 20 채워졌으니까 5 더 필요하고. 자, 그래서 여기 부모 세대 중층에서 이동한 애들은 쟤네 대각선 빼고 10명, 20명 중에 10명이고. 자, 그 다음에 을국. 을국은 우리 아까 이거 채웠었죠? 지워버렸네. 20. 자, 그러면은 을국은 이 중층, 장하중 여러분 이렇게 적혀 있을 거고, 요렇게 20명, 30명 중에 20명. 얘네가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더 낫다. 이렇게 나오는 선지였어. 아이고. 그래서 우리 계층 선지나 이런 거 복잡한 거 제일 뒤로 미루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보는 것도 도표에서 필요한 스킬이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이거 뭐야. 이거 우리 9평 때 내가 막 그랬잖아. 이 문제 뭐야 하면서 했던 그 그림체까지 그대로 나왔어. 그 문제는, 그러니까 이 그림체를 쓸 거란 예고였나? 아무튼 사회문화, 이 도장 찍어 놓은 거. 아무튼 보면은 그들은 다 알고 있다. 뭔데 누구랑 통화한 거지? 약간 그 뉴스에 나왔던 걸 풍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대신해준 도우미. 이것도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챗GPT 이런 거를 지금 저격하는 것 같아. 그럼 봤을 때 지금 가는 이런 정보 격차 이런 거 전혀 얘기 아니고, 정확한 정보 제공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지금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요 사람들이 뭐 해킹이나 정보를 개인정보 침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나는 감시 이런 얘기 전혀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이 챗GPT나 이런 거를 너무 그냥 무조건 믿자 하는 태도, 이런 거 주체적으로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냥 4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이게 이제 많이 틀렸던 진순 문제인데, 자,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갑국이 종교에 기반한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지역 패권을 장악해 나갔고, 그 다음에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해서 자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갔다. 이 누적은 약간 다른 단어긴 하지만, 사실 누적 자체가 일단 진화론의 키워드이네. 자, 그래서 이 경험을 교훈 삼아서 종교를 토대로 한 왕권 체제를 버리고, 근데 버렸다는 게 안 좋은 거 버릴 수도 있잖아. 이게 망했다는 그게 아니고 국가 영향력을 다시 확대해 나갔고, 이러한 통치체제의 소멸과 탄생의 과정 속에서 이게 굉장히 페이크였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사회 변동의 방향이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통치체제가 소멸되는 게 사회가 소멸하거나 사회 방향이 꺾이는 거와는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건 페이크 단어고 우리는 제시문의 맥락을 봐야 돼. 얘네가 결국은 체계적으로 분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양상이라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계속 나아갈 때 이 체제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체제가 생기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사회 변동 방향, 사회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체제 한번 했다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사회는 더 발전하고 이런 느낌의 제시문인 거야. 자, 그래서 진화론이 됩니다. 이 제시문이. 그래서 이게 진선지고 서구 제국주의도 진화론 선지, 예측이 불리한 게 순, 필연적 이런 거 운명론적인 게 순 선지이기 때문에 답이 1번. 그래서 이 통치체제의 소멸 때문에 우리 굉장히 진화론 말고 순환론으로 본 친구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올해 평가원이 제시문의 맥락을 잘 읽는 거를 정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과정도 있지만 사회는 계속 나아간다라는 거를 본인이 파악했었어야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관료제 탈관료제인데요. 합리성, 이거 뒤에까지 읽어봐도 합리성 고려하는 게 지나치다. 관료제. 자, 그 다음에 B가 성공적으로 비탄력적 대응을 하는 게 탈. 그러면 일단은 3, 4, 5. 우리 빨리 아는 선지니까 빨리 치울까? 연공서열은 관료제. 땡. 전문화, 세분화 정도가 더 높은 거는 관료제. B 아니고. 그 다음에 구성원이 창의성을 방해하기 용이한 거는 탈관료제인데 A가 아닙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2번, 1번 밑줄만 이라고 보면 되는데 경직된 절차보다 탄력적인 대응을 강조한다. 탈관료제 쪽이네요. 근데 목적 전시 현상은 관료제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가 지금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니은은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절차와 규칙, 규약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구성원의 상호 간의 신뢰가 선행되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규약, 이런 거 약속 지키자라고 하는 게 예측 과정을 높이는 데 당연히 기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독해 문제로 답이 2번으로 골랐으면 됩니다. 이 부분도 선생님이 올해 탈관료제, 관료제 탈관료제는 밑줄이나 빈칸 등의 이런 독해 키워드가 한 개씩 들어갈 거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고 맞췄어야 되는 문제이고, 이제 그 다음에 14번은 우리가 요 채점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이나 9월 달에 준 채점형과 너무 비슷한 로직이긴 했어.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적어볼까?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는 지문지법과 면접법이고, 그 다음에 기존 연구 성과, 문헌연구법이고, 그 다음에 계량화해서 양적 연구에 주로 활용하는 게 지문지법과 그리고 실험법, 이렇게 양적 연구가 2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쌤이 우리가 빵점이 완전 다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만점 아니면 빵점을 제일 먼저 보라 그랬는데 4점이 없죠. 그러면 빵점을 봐야 되는 거야. 이게 1순위죠. 자, 그렇다면은 질실을 하나도 안 적었다라는 뜻이니까 여기가 질실이 됩니다. BC가 질실. 이거는 채점형 좀 풀면서 많이 연습했었으면 이 정도를 봤을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도 좀 애매하고 여기로 가볼까? 그 다음에 좀 애매하면은 본인 편한 대로 가면 되는데 쌤은 이제 요거 1개짜리로 봤어요. 그러면은 문헌 연구를 지금 있는데 1점이라는 거는 얘는 결국 X에서 1점을 얻었다라는 뜻이잖아. 문헌 연구 말고는 뭘 적어도 X니까. 그러니까 여기 점수를 얻고 여기에 문헌 연구를 적어버렸기 때문에 X 2개가 2점이 될 수 없다. 요 뜻이잖아. 자, 그래서 CD 중에 쌤은 요걸 2순위로 봤고 CD 중에 문헌 연구가 있었다. 왜냐면 문헌 연구를 요 중에 안 적었으면 얘는 무조건 다른 애들이 2점을 가져가야 되잖아.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C는 질실로 고정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D가 문헌 연구인 게 제일 먼저 확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쌤은 요 마지막 순서로 얘를 볼게. 이제 2점이 나왔는데 질면을 1개씩 OX에 줬기 때문에 2점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D가 문헌 연구인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얘를 지우고 보면은 이제 보이죠? 여기서 점수를 못 얻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1개가 점수를 얻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또 점수가 1개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C에 질 아니면은 면 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이죠? CC 질질 해서 C가 질문지, 그 다음에 B가 실험법, 그 다음에 D가 아까 문헌 연구로 확정이 됐었고, 마지막으로 A가 면접법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바로 풀면은 될 것 같아. D가 문헌 연구,
에잉, 에잉. 질문지. 채점형은 이렇게 생긴 게 굉장히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도 우리 9월 이후에 많이 풀고 갔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학생들이 오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정서적 교감 중시하는 거, 이거 이 중에서 면접법, 그다음에 반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거, 이것도 문헌 연구는 연구 대상자와 절대 만날 일이 없습니다. 주로 면접법일 거고, 그다음에 3번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적합한 게 면접법은 절대 아니고 소수. 그다음에 4번 인위적 통제 상황에서 처치로 인한 변화를 관찰한다라는 게 지금 실험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이 1점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 들어갔을 때 일단은 여기서 점수 날라가고 여기 점수 날라가고 여기 점수 날라가고 얘가 1점을 얻네요. 답이 뭐 그냥 4번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5번까지도 확인해 보자면은 얘는 참여 관찰이네. 자, 그러면은 참여 관찰이 들어가면은 2점이 들어갈 수 있는가? 2점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참여 관찰이 들어갔을 때 얘네 둘이가 점수를 얻겠네. 2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린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채점형까지도 풀고 나면은 그 다음에 15번 라스트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제도 3개인데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풀었어야 돼, 얘들아. 아니면은 본인은 9평 이후에 도표나 연계 이런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죠. 자, 그래서 제도 3개가 존재하는데 A에 공공구조를 주고 B에 사회보험을 주고 C에 서비스를 주고 나서 선생님 일단 제대로 안 읽히면 일단 넘기라 그랬어요. 왜냐면 동그라미 더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대신에 T년과 T 플러스 30년을 먼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동그라미 그리고, 선생님 뭐라 그랬어? 못 채울 것 같아도 일단 기세로 동그라미부터 그리고, 그래도 몇 초 더 쳐다보고 못할 것 같으면 넘어가라 그랬잖아. 왜냐면 다 안 채우고 쉽게 풀리는 문제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A가 지금 여기 20 줬고, 그다음 B가 60 줬고, 그 다음에 C가 15 줬고, 제일 가운데가 0. 그 다음에 전체 수혜자가 82라는 거 선생님 무조건 전체라면 바로 전체에 반대는 B라 그랬죠. B가 18. 이렇게 밖에다가 그려주면 됩니다. 역시나 T 플러스 30년도 똑같은 구조가 지금 있어야 되고, 동글, 동글, 동글.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자리 때문에 밑에다 할게. T 플러스 30. 자, 했을 때 동글, 동글. 너무 못 그렸는데. A가 15, B가 75, C가 20. 제일 가운데다가 2 적고 나서 밖에다가 역시나 비수혜자를 5. 이렇게 적고 나서 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표 끝났어. 그럼 표는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고. 자, 이것도 옮겨 적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표현들 우리 넘겨놨던 걸 채워야 되는데, 중복 수혜자 중 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와 중복 수혜자는 여기 4칸이라고 써 위치를 외우라고 했잖아. 이 중에 B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여기가 지금 10%라고 하는데 되게 애매한 것 같아. 그럼 일단 넘겨.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에 중복 수혜자 중 A를 받는 여기 10%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벌써부터 미지수를 두지 말지. 애매하면은 다른 조건을 또 먼저 보는 게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전적 지원이 원칙인 두 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 수, 여기부터 볼까? 자, 그러면은 지금 뭐냐, A랑 B죠. A랑 B를 동시에 받는 게 5%.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 때 이런 거 했죠. 여기가 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바로 채울 수 있는 거 5% 나오고, T 플러스 30년은 둘이 0이기 때문에 2기 때문에 여기가 0으로 채워지는 거. 자, 그 다음 이 표현들 남겨놨던 거 보러 갈게. 둘이 합쳐서 10이었죠. 여기 이제 5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둘이 합쳐서 10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받는 거 다 10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8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한 5초 정도 쳐다보라고 했잖아. 5초 정도 쳐다봐.
왜 다 안 채워질까? 바로 미지수를 안 뒀기 때문이죠. 자, 9평을 공부했다면 바로 미지수를 두고 이게 50, 이거는 5 빠진 상태에서 10 빼기 별. 근데 얘는 15 빼기 별. 요렇게 하고 나서 다 더했을 때 100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에다가 70 되고 75에다가 85 되고, 숫자는 전부 다 안의 숫자는 85, 별은 없어지고 빼기 별 하나 남고 밖에 18까지 더했을 때 100, 둘이 합치면은 103이죠. 별은 3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 풀어볼게. 얘는 하트로 두고 73 빼기 하트. 자, 그 다음에 얘는 10 빼기 하트. 얘는 지금 10 빠지고 5 이렇게 됩니다. 역시나 다 더했을 때 우리가 100을 써주면 되고 78, 그 다음에 88, 그 다음에 98, 그 다음에 빼기 하트 여기도 하나 역시나 있을 거고 플러스 5 했을 때 100. 역시나 103이니까 하트가 3이 나오네요. 얘들 요거 정도는 9평 이후에 연습을 조금만 더 했으면은 바로 이렇게 미지수 방정식 두고 풀 생각을 했었으면은 풀립니다. 자, 그럼 바로 선지로 가보자고. 공공부조 만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 A, 제일 왼쪽에 있는 애들 15 빼기 별이니까 12명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혜택은 여기 10 빼기 별이니까 7명 됩니다. 당연히 이쪽이 많고, 그 다음에 2번 사회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T 플러스 30년 밑에 거에서 지금 B를 보러 가면은 70 되고요. 70이 와 70%다 이렇게 바로 고르면 하는데 전체 수혜자 수에 말이 이상하죠. 전체 우리 여긴 전체 이 국가의 인구를 두는 거기 때문에 인구의 70%다가 되고, 그 다음에 3번 전체 인구 중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 쌤이 이 표현도 9평 때 나온 거 반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라고 했잖아. 그래서 T 플러스 30년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더하지 말고 쌤이 뭐라 그랬어? 무조건 4칸을 빼라 그랬죠. 중복 수혜자는 13명이야. 그러면은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은 100에서 13명을 빼면 87이 나오고, 얘도 역시나 5, 5, 3 더하면은 13명. 그러면은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은 100에서 빼라 그랬어요. 87이니까 둘이 똑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9평 이후에 이 꼭 강조를 했고,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는 여기를 하면 안 되고 얘네 둘이 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했죠. 자, 그리고 4번 중복 수혜자 중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 그러니까 지금 공공부조를 말하는 거고, T년을 볼까? 중복 수혜자 중 A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를 말하네요. 8명.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은 여기 10명이 됩니다. 요쪽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0명. T년이 더 적다라고 넘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B가 됩니다. 그리고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혜택을 동시에 받는 B랑 C. B랑 C를 동시에 받는 사람 수는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구수 고려 안 하고 볼 때 B랑 C를 동시에 받는 사람 수는 5명이 나오고, T 플러스 30년도 B와 C를 동시에 받는 사람 수는 이 칸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5명.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 3개가 최근에 기출에 나온 적이 없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9평 때 풀었던 로직이 그냥 시기만 2개로 늘어난 것 뿐이지 거의 선지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9평 이후에 3개짜리를 공부했었다면은 당황하지 않고 풀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쌤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 이제 빈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우리 5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였고, 그 다음에 대다수, 구성원 대다수 일반적인 생활 수준 무조건 상빈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최소한의 생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절빈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0%는 최저임금 상승 혜택으로 B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여전히 A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절빈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상빈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국가는 상빈보다 절빈이 위에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A는 소득 수준의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상빈이나 절빈이나 이런 거 다 선진국이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든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이거 쌤이 이번에 파이널에서도 했죠. 평가원도 이런 선지 낸다고.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최저임금. 이번에도 이 선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읽고 넘겼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결정된다라는 거는 상빈선지. 그 다음에 4번 평균적인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 빈곤이랑 얘는 상관없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객관적 빈곤. 그렇다면 답은 5번.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A에 해당하지 않지만 B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존재한다. 이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답이 5번으로 나오네요. 사실 1, 2, 3, 4번이 너무 틀린 말들이라서 그냥 이거 몰랐어도 5번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7번은 사회적 소수자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우리 A 종교 신자들이 종교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 이주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종교가 선천적 요인 전혀 관계없고, 그리고 수적 열세로 인한 사회적 차별, 사실 이 선지는 무조건 틀렸죠. 왜냐하면 사회적 차별은 수적 열세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지 자체가 틀렸고, 쌤이 사회적 소수자도 그냥 무조건 맞는 선지, 틀린 선지를 한번 외워두라고 얘기했었잖아.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이 지금 사회적 차별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 그리고 이 비인종에게 주택을 배정하는 정책이 있는데, 얘네는 인구는 많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차별받는 사람들인 것 같아. 우리가 차별받는 사람을 위한 정책은 역차별이 아니라 그냥 차별을 시정하려는 정책이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지금 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A 종교 사례에서 볼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이 국가 이렇게 이주하고 이렇게 되는 거 A와 달리, 그러니까 이제 이주하고 나서 차별 안 받는 거니까 답이 간단하게 4번이 나오고, 5번. 이런 의식적 차원의 노력, 사실 이 선지도 거의 틀린 선지인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이런 제도와 관계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의식적 차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도 굉장히 많이 틀렸어. 왜 틀린 거야? 우리가 물리적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니까 집합체, 그러니까 이거 사실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하고 서로 상호 의존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조금 돌려 말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굉장히 상상론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때? 우리 합의된 문화적 가치와 규범이라는 얘기부터 이제 나오면서 사회 체계의 효율적,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더 중요한 거야. 사실 처음부터 사회적의 거시적 관점이라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는 기능론이죠. 기능론, 그 다음에 자율적 주체 상상론, 그 다음에 이게 기능론, 그 다음에 이것도 간과하는 게 상상론. 그래서 답이 2번이고, 이것도 명확히 평가원의 의도가 선지에서 보이죠. 지금 상상론을 읽었으면은 명확히 이게 갈등론 선지를 주지 않음으로써 상상론인지 기능론인지 명확히 판별했나요? 이것도 선생님이 파이널에 기능론과 상상론 은근 헷갈린다고 연습을 많이 시켰던 그 맥락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이제 우리가 갈등론이 안 나와서 섭섭해하고 있었는데 사회불평등으로 같이 쓱 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의 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얘기했잖아. 이런 약자가 굉장히 피해받고 기득권층의 이런 억압 같은 걸 얘기하는 거 무조건 갈등론이다. 이것도 파이널 때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러면은 갈등론은 불평등을 없애자, 타파하자라고 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보지 않아. 이건 이제 기능론 애들이죠. 자, 그러면은 한정된 자원으로 물리적 충돌, 이제부터 독해 문제인 것 같아. 자, 봤을 때 가단체와 나단체가 있는데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고 각국 정부의 국제기구가 마련하고 협약에 동참할 것을 물리적 충돌? 지금 환경 문제 얘기 중인데,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그래서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했고 협약에, 그 다음에 불매운동, 파괴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그렇죠. 세계 시민의식, 이런 환경 파괴,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매하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충분히 추론 가능하고 4번 개별적인 활동으로 과단체가 지금 협약에 동참해서 다 같이 하자라고 하고 있고 5번도 국제기구의 제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거 뭐 불매운동 같은 거 국제기구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개념적으로 조금 뭐 모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읽어서 나오는 그냥 제시문 문제로 출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입니다. 20번은 이것도 쌤이 정말 강조를 했죠. 올해 분수 그리고 이런 인구 변화율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두 개를 평가원은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는 선생님은 항상 모든 문제를 일관적인 풀이로 풀어. 사실 여기에 숫자는 쌤의 도표 풀이로는 숫자가 좀 깔끔하진 않지만 선생님의 그냥 강의 모토는 정말 일관된 강의 풀이로 내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여러분들한테 다른 모습으로 풀면은 여러분도 굉장히 당황할 거잖아. 선생님은 항상 일관적으로 풀기 때문에 지금 풀던 대로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구는 마지막에 비교하죠. 무조건 그 국가의 비율부터 채우는 게 쌤의 항상 일관적인 풀이란 말이야.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T년에 갑국이 있고 을국이 있어요. 그래서 갑국의 유분호총을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고 이 선지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갑국의 지금 총부양비가 나옵니다. 쌤이 이거를 쌤이 어떻게 적나요? 쌤은 보통 100명 적고요. 그 다음에 총부양비. 나머지 부양인구가 150명이다. 250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를 다른 줄에 적어주죠. 이거 노령화 지수 100명당 200명의 노년인구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적었을 때 우리가 이 줄이 기준줄이기 때문에 1대2, 150을 1대2, 3으로 쪼개면은 한 개당 50, 여기 두 개 가져가니까 100, 이 줄이 완성됩니다. 완성됐으면 이제 이 써먹은 단서는 지울게. 자, 그래서 갑국에 일단 한 줄을 완성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을국도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00명이 있고 총부양비가 25명. 125명.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노령화 지수를 100이야. 100명당 노년인구 100명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조금 애매해지긴 하지만 괜찮아. 소수점 나와도 12.5 정도면 예쁜 숫자죠. 12.5. 이렇게 적고 일단 한 줄을 끝냈으니까 요 단서들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이라고 했을 때 갑을이 나오고요. 자, 갑국의 이제 실제 인구를 우리가 추론할 수는 없지만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이제 가져가야 시작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이걸 해놓고 뭐 그다음에 저거를 어떻게 해도 되고 그냥 아니면은 쌤은 가기 전에 이것부터 뭐 해도 괜찮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이 국가주를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한 대로 갖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은 선생님은 그대로 해볼까 그냥? 일단 마지막에 할 거니까. 자, 일단 251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갑국의 유소년 인구, 갑국의 전체 인구를 쳤을 때 유소년 인구는 감소. 줄여볼까? 뭔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전체 인구가 있을 때 부양 인구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양 인구 100명을 그대로 가져갈 때 자, 이 경우에 여기가 100이긴 한데 그만큼 여기 요만큼 줄어든 만큼 얘가 채워줘야 이 인구가 유지가 되니까 지금 요렇게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을국은 전체 인구를 일단 적을 때 유소년 인구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얘도 125를 적고 그 다음에 얘가 12.5 에서 변화가 없고 대신에 부양 인구가 줄어들었다라는 걸 얘는 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 빼기 B 그러면 얘도 역시나 12.5가 그대로가 아니라 플러스 B이다. 이렇게 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빼놓은 게 있어. 우리가 갑국의 경우에 0.5배 그리고 을국의 경우 2배가 되어서 전체 인구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단 얘네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똑같은 조건부터 맞춰주려면 얘는 결국 2배가 돼야 되고요. 실제 인구 250, 250으로 맞췄을 때
2배가 돼서 250이 됐대. 오케이. 얘 2줄 이대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0.5배가 돼서 250이 됐다는 거는 이 줄이 250이 아니라 500명이었다. 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 125, 절반 돼서 250, 2배 돼서 250 했을 때. 그래서 요렇게 표현해두고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각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노년 부양비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의 장점은 우리가 이런 실제 인구를 비교할 때만 숫자를 반영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가 100분의 50, 그다음에 노년 부양비는 100. 클리가 없어. 근데 하지만 쌤은 이런 선지도 사실 실제로 풀 때는 패스를 합니다. 부양비는 분수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더 귀찮아. 자, 그 다음에 2번 인구 같은 거 너무 좋죠. 각국의 노년 인구 요거 가져오고 200명. 그 다음에 을국의 노년 인구, T년의 을국의 노년 인구 12.5의 8배인가? 16배죠? 자, 그 다음에 T년, 갑국의 부양 인구는 T 플러스 50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의 8배이다. 200명. T 플러스 50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25명. 그렇죠? 이게 8배잖아. 25 곱하기 8이 200.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나오고 4번이랑 5번 또 확인해 볼까? 경제 성장 동력 여기 나와 있어요. 부양인구의 비율과 정해관계다. 자, 그러면은 부양인구의 비율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가? 비율은 그대로. 벌써 아닌디? 자, 그 다음에 5번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세대 간 갈등 정도도 문제해 봅시다. 노령화 지수와 정해관계 요거분에 요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갑국이 커졌는가? 그 다음에 을국은 변함이 없을 것인가? 아니에요. 을국 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지를 보면은 전체 인구를 그냥 여기를 100백 같기 때문에 100백으로 두고 시작해서 뭐 여기를 전체 인구 이렇게 하고 확인했는데 선생님은 계산을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주어진 거를 한 줄에 적고 옆에 한 줄에 적고 이렇게 하는 풀이법을 선호합니다. 모든 문제 다 이렇게 풀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끔 숫자가 너무 더럽잖아요 라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막히지 않고 풀 수 있다는 게 장점 아니겠니?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풀이가 굉장히 관심이 있거나 이렇게 풀고 싶거나 다른 거의 90%의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풀고 숫자도 빨리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들이니까요. 솔직히 이 숫자도 나는 그렇게 더럽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도표풀이도 관심 있다면 쌤 유튜브에 도표풀이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 한번 보면서 도표 빨리 푸는 20번 제대로 푸는 방법 익혀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2026 수능 대비의 제 마지막 영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27 이제 수능 대비를 또 올릴 테니까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들의 젤리라고 불러요. 젤리들한테 종강하면서 나눠줬던 종강 멘트를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수능 날짜와 여러분들이 제일 네가 빛날 순간이라고 하면서 이날만에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응원과 믿음을 보내며 새로운 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갈 여러분을 응원한다 라고 사회 문화를 넣은 요 종강 멘트를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든 수험 생활을 끝내고 나서 뭐 대학생이나 아까 했죠 예비대학생 성취지 그렇게 또 정말 새로운 이제 사회생활로 나아가는 정말 중요한 단계였잖아. 그래서 이 힘든 시간을 버텨온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이 영상을 이제 공부 목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듣게 될 날이 올 테니까요. 앞으로 저와 더 열심히 하면서 사회문화 공부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수능 대비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